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동포 체류지원 방송 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동포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체류하면서 또 출입국하면서 궁금한 내용, 이렇게 좀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희 카카오톡이라든가 또 댓글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아서 또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의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포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고 문의했던 내용, 그리고 또 이슈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 숙박업에서 호텔이라든가 모텔 이런 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할 수가 있게 됐죠. 지난 5월 1일부터 아마 그렇게 좀 확대가 됐죠. 근데 이 청소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다소 혼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텔이라든가 호텔 이런 데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객실 청소도 할 수도 필요가 있겠고 이불 개는 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법무부가 지침에서 이 호텔 청소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로, 그러니까 청소하는 일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묶어놔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주들도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게 정확하게 정말 못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혼돈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 법무부가 좀 어느 정도 좀 확실한 지침을 좀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그 문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특히 고령 동포들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아마 중국으로 이렇게 출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문의해 옵니다. 이 건강보험료를 심지어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내지 않고 있었는데 출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냐, 출국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혹시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자 할 때 그 건강보험료 체납이 되면은 비자를 받는 데에 못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그러냐, 좀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요즘 음주운전을 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 새로 이 비자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 이 제외공간에서 비자를 발급을 좀 까다롭게 한다, 거의 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행정사들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주운전 각별히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재동포 체류 자격자의 이 청소와 관련된 업무, 네, 이 법무부가 먼저 이 고지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 1일 법무부가 이 재동포 체류 자격자가 하면 안 되는 이 청소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냥 건물 청소원, 운송장비 청소원, 그의 청소원, 이렇게 3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이 건물 청소원을 보면은요, 공공건물이라든가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건물을 정돈하는 자를 말을 한다. 그래서 사무실 청소원, 공공건물 청소원, 오피스텔 청소원, 아파트 청소원, 병원 청소원, 호텔 청소원. 보면 여기 이제 호텔 청소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청소원으로는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외부 바닥 유리창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면 기관차 청소원, 비행기 청소원, 선박 청소원, 버스 청소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청소원으로는 상기세세 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청소하는 일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모텔인가 호텔에서 이 객실 정리 정돈을 하는 거, 그리고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이불 개는 일, 그런 거를 정말 못하는 거냐, 뭐 이것 때문에 좀 혼돈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에 확실한 그 지침은 없습니다. 그냥 청소 일만 하면 안 된다, 뭐 이 정도의 이렇게 이 지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업주들도 이것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6월 7일 이 서울 여의도 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업계 간 서로 이 정책 간담회를 나누었는데, 사실 그 정책 간담회는 최저임금 문제를 좀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지만은, 이 한국 숙박업 중앙회장인 정경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달 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숙박업계에 방문 취업 비자와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근데 다만 이 청소 업무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이 공문에 이 적시를 했는데, 이 한국어 서툰 사람을 어떻게 프런트에 안내를 시킬 수 있나, 뭐 이렇게 이제는 호소 비슷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경제가 이 외국인 채용을 해도 청소는 못 시킨다니 하면서 이 숙박업 규제 논란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숙박업에서의 이 청소, 그러니까 이 법무부의 지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청소만 하는 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숙박업에 고용을 해서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하면서 뭐 거기에 뭐 객실 정리라든가 뭐 이불 개는 일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좀 다소 이제 곁들여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는 허용이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각 사무소마다 약간씩 좀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청소 일만 하는 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동포분들, 70대 고령에 이렇게 있는 분들, 지금 뭐 간병일을 하고 뭐 가사 농무 일을 하고 그러시다가 이제는 중국 가서 좀 쉬었다가 온다라든가 완전 출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상당히 밀려 있는 거죠. 이 건강보험료가 전 지역가입자가 아무리 최저 비용이라도 한 14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적지 않은 비용이라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나중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한 6개월, 뭐 1년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이 비용이 거의 뭐 100만원 돈 이상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꺼번에 이거를 해결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는 출국을 앞두고 지금 건강보험료 밀려 있는데 출국을 할 수 있냐, 또 출국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국에 재입국해서 들어올 수 있냐, 뭐 이런 문의를 가끔씩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행정사마다 좀 의견이 분분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법무부가 공지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8월 이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건강보험료 체납뿐만 아니라 이 세금 같은 거 이게 체납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체류 자격을 연장을 해주는 데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제한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 비자 연장 전 세금 건강보험 체납 확인 제도. 네, 그 추진 배경부터 보면은요, 외국인의 국세,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 체납
증가에 따라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을 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 행안부, 관세청, 복지부, 그러니까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죠. 여로부터 세금, 보험료 등 이 체납 정보를 받아서 비자 연장 심사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자의 비자 연장을 제한을 한다. 법무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3회 체납 시까지는 단기간 6개월 이내에 비자 연장을 허가를 해준다. 그렇게 해서 납부를 유도를 하고 4회째에도 미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을 불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과연 출국할 수 있냐? 네, 출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입국도 가능하냐? 네,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납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은 체류 연장을 받는데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류 연장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 3회까지는 6개월 이내에 단기간으로 해서 그 체납된 세금이라든가 보험료, 밀린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회째까지 그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체류 연장을 불허를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보험료를 체납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등록증이라든가 거소신고증에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기간 내에는 뭐 중국이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덜 하시고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는 그때그때 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부담이 커지니까요. 물론 보험료가 지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좀 부담이 큰 건 사실인데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 밀리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밀려 있다, 체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출국하는데 또 재입국하는 데도 이상이 없다. 나중에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할 때 그때 제한을 받는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은 이 재입국 비자를 받지 못한다. 요즘 일선 행정사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음주운전이 좀 경미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뭐 비자 이렇게 좀 뭐 받는 데까지는 뭐 그렇게 영향이 없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아마 제외 공간에서 이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직 뭐 법무부에서 공식 문건이라든가 뭐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음주운전 각별히 좀 주의를 하라, 이런 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한국 사회에서도 음주운전은 준살인 행위라 해서 이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우리 동포 여러분들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주운전도 보니까 어떤 습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갈 경우에는 절대 아예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원천적으로 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든 음주운전 각별히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시민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